지금 세계로교회에 지금 가처분 신청 재판이 오전 11시 정각에 부산 지방법원 306호실에서 거행됐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의 변호를 맡으신 안창호 전 대법관님께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께서 오늘 변론해 주신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 LGS가 한국기독교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이 재판 과정을 여러분에게 중계해 드립니다. 우리 재판관님. 잠깐 우리가 변론 아직까지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간략히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시나 또 부산광역시의 고시를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은요, 대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교회도 큰 틀에서는 대중이용시설입니다. 관련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라,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그리고 출입자 명부를 잘 관리하고 환자 소독 같은 거를, 환기나 소독을 잘해라,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종교 활동에 관련해서는 또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종교 시설의 모임과 또 식사 제공 같은 걸 하지 말라, 그리고 비대면 예배 원칙을 지켜라, 이런 내용을 지금 정부와 부산광역시장이 고시로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또 헌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저희가 다투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예외를 해달라, 이거는 당치 않는 거고, 다만 저희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달라, 이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교회나 서부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출입자 명부 관리라든지 환기, 소독, 그리고 교회에서의 각종 모임이라든지 식사 금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를 풀으면은 모든 집합 금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합 금지가 내려간 곳은 유흥업소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또는 집단체육 활동 등에 대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선 술을 먹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곳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체육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실내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K94 마스크를 끼고서 3층을 올라가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숨이 좀 헐떡거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가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뛴다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내 체육 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굉장히 제한되는 곳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동네 집단 체육 활동하는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서로 몸을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집단 그렇죠. 동네 축구를 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금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나 부산광역시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다른 것들은 구조적으로 마스크를 할 수 없다든지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거를 두기가 어려운 그 시설이나 활동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 보면서 다 마스크를 끼지 않았습니까? 네. 세계로교회나 네. 서부교회 다 똑같습니다. 네. 그것을 왜 제한하느냐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어떤 기자분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예배 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은 비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전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고서 찬송가를 부르면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는 어떻게 돼 있죠?
전면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위험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음식점 지금 다 그 거리 뭐 한 칸 정도 띄우면은 다 해주는데 음식점 여러분들 식사할 때 어떡하죠? 마스크 벗습니다. 마스크 벗고 또 어떻게 되죠? 거리 두기 한 칸 띄면 되는 그거를 다 하면서 지금 음식점 문 닫으라고 했습니까? 네. 안 했죠. 영업하고 있죠.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이 기간 동안은 당분간 그 교회에서 음식 드시는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교회 회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당 또 우리 거기에서 또 지적했던 거는 그걸 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큰 건물에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해요. 그리고 상사하고도 대화도 하고. 그래서 아까 찬송가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방향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상사하고 대화할 때 마스크를 설령 꼈다 하더라도 대면하고 삽니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뭐 새벽 기도를 보더라도 한 번씩 보는 거고 또 일주일에 몇 번 집회를 갖지 않습니다. 이걸 왜 제약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제가 좀 상세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부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서 누가 뭐 교회가 지금 너무 뭐 이상하다는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막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역 철저히 지키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 볼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저 최근 2020년 11월 25일 날 미국 뉴욕의 시장하고 이 카톨릭하고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미국 그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해봤지만은 이거는 정말 헌법 원칙에 비춰볼 때 정말 잘못된 조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되죠. 예?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다른데 다 열어놓고 교회만 이렇게 막 굉장히 엄중한 마치 유흥주점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부당하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데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모기장을 사면으로 된 모기장이 있을 때 3면은 다 걷어놓고 한 면만 쳐놓고서 모기로부터 뜯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모기장 그게 친 겁니까? 예? 3면은 다 걷어놓고 한 면만 이렇게 쳐놓고서 모기장을 쳤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모기장 안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재판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하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저도 과거에 그런 재판한 경험에 비춘다면은 이거는 법과 양심에 따른다면은 우리 교회에 원하는 예배 보는 자유는 확보돼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법관님, 제가 그 재판한 입장에서 그 정언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대법관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참 훌륭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세계로 교회에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폐쇄하는 그 마지막에 그 성도들이 의자에 다 앉아서 앞뒤 좌우에 2m씩 뛰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 변론을 하더라도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그 팩트를 판사들이 한번 보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예배 때 그 사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로서 그걸 방송을 다 중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어요. 예. 지금 막 약 한 10만 명 정도 봤을 텐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표로 지금 저희가 현장 중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다 너무 좋고 또 전철 안에 그 많이 빽빽하게 있는 그 전철 안 승객들하고 저기 우리 박 변호사가 준비했어요. 아, 예.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예, 박 변호사님이 그 사진을 준비해 주셔서 예, 대칭되게 포기하신 게 이 판사들이 이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참관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목사로서 볼 때 이 재판은 분명하겠구나. 제가 그런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철과 식당에 밀집돼 있으면서도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식사를 한다. 이런 걸 변론을 최대한 다 해주시고. 아까 다시 조금 혹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예. 식당은 식당 폐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어서 49평방미터 50평방미터 미만은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네. 아무 제한이 없어요. 네. 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은 한 칸 띄우고 뭐 이렇게 앉기 뭐 무슨 막 설치하기 이런 정도 제한이 있는데 식당 폐쇄하라는 건 없는데 네. 교회는 왜 폐쇄하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이건 과도하고 정말 부당하고 형평성 높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방역이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방역이 문제가 돼서 모든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되고 지하철도 못하고 식당도 다 문을 닫게 되는 우리 그때는 교회는 저는 인터넷 예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다른 데는 다 열어놓고 우리만 막아봤자 효과도 없는 아무 효과가 없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형평성, 평등 원칙에도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고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아시고서 어디 누가 다른 소리 하면은 이게 이렇다. 우리가 다른 건 주장하는 거 아니다. 다른 데랑 같이 되어가지고 또 교회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들어가다가 이제 그 감염자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예배 중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다. 네. 식사 중에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었으면은 뭐 그것도 통계를 저는 제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모르긴 몰라도 예배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식사 중에 발생한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사는 교회에서 당분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이거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네, 제가 입증해서 그 변론하는 것 또 신문하는 걸 다 들을 때 우리 대법관님은 참 지혜롭게 아주 그 변론을 잘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우리 부산시청과 강동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관님께서 재판관님께서 이렇게 변론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산지방검찰청의 직원들은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시청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또 강동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산지방 법원에 이제 부장 판사님들이 근무하시는 이 직장에 식사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십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시니까 판사들이 아무 답변을 재판관님이 그 사전에 이 전철과 또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거 다른 데는 다른데 교회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변론을 하시고 그 질문을 하시니까 판사 세 분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법의 그분들도 법조인의 양심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조치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그 질문이 너무 참 솔로몬의 지혜 같이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시도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은 교회를 통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변론까지 해주셔서 사실 맞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이 공공복지를 가장 많이 감당하는 데가 교회인데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법관님께서 헌법재판관께서 변론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네, 바쁘신데 이렇게 예, 인터뷰 예,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설득이 돼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듣는 분들이 설득이 돼야 돼요. 예, 할렐루야. 이거 좀 이렇게 좀 예. 지금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 이 정보를 알고 저희 LZ TV의 전파 방송과 복음의 빛 이 두 개가 왔는데 이거를 하면은 저희는 이 처음 다 공유를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예, 우리가 이 협회가 있어서 이걸 다 공유하니까 이 저희가 오늘 요 두 방송만 아니라 한국 교계 전체 많이 인터뷰를 전파하십시오. 예. 교인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 교인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식사는 하지 마세요. 네. 괜히 그런 거는 우리가 빌미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치를 지금 아멘.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 예, 되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계로 교회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오늘 부산 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차분하게 재판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306호 제1행정소 11시에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박민수 부장판사, 옥명균 판사님, 배준영 판사 이렇게 세 분께서 재판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 이 재판을 행정법을 법령을 내린 것은 부산 시청에 관한 한 강동구 강서구군요. 강서구청에서 세계로 교회가 강서구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부산시와 그다음 강서구청 직원이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고요. 안창호 변호사께서는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이 재판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예배를 이 예배 폐쇄